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원래 이제 리더 미팅 하는 날인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오프라인 미팅을 할 수 없어 가지고 온라인 미팅으로 이제 대신하면서 이왕이면은 우리 리더들 모두가 같이 함께 듣는 것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이 공개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한테 좀 시사적인 부분도 좀 알려드리고 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우리 이 사업을 임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오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뭐 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계 경제가 어렵고 한국 경제가 어려운 건 다 아실 거예요. 그러나 코로나가 안 온다 하더라도 이런 시기는 오도록 돼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앞당겨진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그 경제적인 어떤 상식도 조금 배울 겸 또 우리 이 상관돼서 우리 사업을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리더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 아메 비즈니스가요, 여러분들이 그냥 대강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그 치밀한 그런 비즈니스고 연속성, 그다음에 지속성 반복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무엇 때문에 이게 맥이 끊어진다든가 무엇 때문에 내가 이 사업을 뭐 공백을 뒀다 하면은 이 사업은 굉장히 그 좀 이 어렵다 할까요? 뭐 그런 그래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예전에 오프라인 시절에는 미팅도 참석하고 스폰서도 만나고 책도 읽고 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온라인 미팅이 하다 보니까 스폰서를 못 만나고 또 전체 미팅을 못 하고 펑션이라든가 이런 큰 미팅을 통해 동기부여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미팅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가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은 이 연속성, 지속성 이런 부분들이 단절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사업이 스스로 동기부여 떨어지면서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기부여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여러분들 CD 같은 걸 고정적으로 내가 혼자 들을 수 있는 거 계속 들어야 되고요. 책도 하루에 15분씩 읽고 여러분들이 그 메모하는 것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거고 미팅 같은 경우도 스폰서하고의 미팅은 못하지만 스폰서하고 계속 소통하는 거 전화하는 거, 그다음에 우리 그 카톡으로 서로가 소통하는 거 이런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성공자들이 찬스 미팅 계속 꾸준히 여러분들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오늘 같은 이런 스폰서나 온라인하고의 어떤 이런 미팅 시간을 통해서 듣는 내용들은 하나하나 적을 수 있으면 적어가면서 지금은 여러분들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일단 메모를 해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또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서 여러분들 성장하면서 내가 메모한 노트를 한번 보게 되면은 또 그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된 것만큼 내가 성장을 해요.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됐어야만이 쇼더 플랜이 가능하고 제품 유통을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2021년도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제 벌써 2020년도도 12월 오늘이 7일인가요? 6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이제 한 20일 정도 지나면은 2021년 회계년도가 이제 시작돼요. 우리 아메이는 이제 이 9월 달부터 시작되고 있지만은 한국의 회계년도는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가 예측된다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지금보다도 더 쉽지 않은 상황이 어려운 그 상황이 오게 되는데 대략 제가 봐서 한 6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우리 대안을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뭐냐면 중국 경제 위기가 이제 임박해질 수 있고 중국 경제가 어려워요 이게. 이것이 왜 우리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는 한국의 수출 의존도가 중국의 약 70%를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안 좋게 되면 우리한테 굉장히 직격탄입니다. 한국 경제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자, 우리 중국도 잘 되고 미국도 잘 되고 우리 한국도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게. 우선 내가 잘 돼야 되니까
이 중국의 수출 의존도가 70%인데 그 수출을 못한다면 우리 한국 경제도 어렵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경제 성장률이에요. 경제 성장률이 이제 한국의 그 지표인데 이것이 2020년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였어요. 올해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2021년도에도요, 자립의 플러스 1.4%? 요 1%를 조금 상회거나 못하거나 그렇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국가 경제의 그 재정 적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국가 경제가 흑자로 많이 돌아서야 되는데 흑자가 되게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금고가 이제 좀 비는 거죠. 금고가 쌓여 있어야 되는데 금고가 이제 비어 있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세금을 인상해야 되고 세금을 인상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세금을 많이 이제 부담해야 되는데 이 재정 적자로 이제 계속 지속이 됐었을 때는 어떻게 국가에서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고 복지 정책을 썼는데 이것이 이제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복지 정책을 지금까지 썼던 것보다도 더 상황이 어려질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국가가 부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국가가 이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면 복지 정책을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럼 복지 정책의 수혜자가 누굴까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도 거기에 해당된다면 우리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스로 대안을 준비하고 우리가 이 부업이든 어떤 사업이든 잘 되고 있다면은 그런데 우리가 기대지 않아도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경제 성장률, 국가가 이 성장의 재정이 넉넉하고 이 흑자로 돌아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가계 부채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600조 이상을 상회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 수위를 넘어선 겁니다. 빚을 많이 지고 있다는 얘기죠. 개개인들이. 현재 1,600조 이상의 어떤 이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가계 부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를 못 갚거나 은행 이자를 못 갚게 되면 가계가 어떻게 이제 부도나는 거죠. 도산되는 겁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스스로 수입을 창출하거나 부업을 해가지고 이 사업 마케팅을 키워서 수입이 들어온다면은 그런 거 다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이런 준비가 없고 대비가 없게 되면은요 그냥 앉아서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이 세 가지 이유고요. 네 번째는 미국하고 중국이 무역 전쟁이 계속 심화됩니다.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권 전쟁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세계를 누가 주도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 새우등은 누구냐? 우리야. 그죠? 이건 한반도가 그렇잖아요. 열강국에 끼어가지고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우리 힘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게 결국 무역 정제 심화됐을 때 우리한테 덕이 되지 않는다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섯 번째는 일본 수출 규제가 계속 추가될 거예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위안부 해결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일본하고 안 좋은 상황들 몇 가지 있잖아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되면 수출 규제 조치가 추가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한국에 투자한 엔화를 회수 조치할 수가 있어요. 엄청난 엔화가 한국에 들어와 있거든요. 예전에 한 5년, 6년 전까지만 해도 엔화가 굉장히 풍부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2%, 3% 정도 금리 같은 경우 엔화 같은 경우는 1%를 두르고 우리 금리가 5%일 때 엔화에 한 2% 정도를 두르면 우리가 엔화를 쓰지 누가 높은 금리를 쓰겠어요? 그런 돈들이 어마어마한 한국에 진입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금리가 다운되기 때문에 일본에서 엔화가 엔화 투자가 어려우니까 금리가 높은 한국으로 이전된 그런 엔화 돈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감정이 격화되게 되면 우리는 가져가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급속도로 이 경제 악화가 돼요. 그래서 시중 자금이 경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에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한테 빌려준 거 500만 원 갚어. 이거가 똑같은 거예요. 너 언제든지 써. 계속 내가 그냥 너 빌려줄게. 이거 하고 너 감정이 안 좋으니까 너 500만 원 빌려주고 가져와. 너한테 이자 안 받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1,000만 원 가지고 계속 굴렸던 내가 500만 원을 줘야 되니까 500만 원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이게 작은 경색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일에 자영업자들이 이런 돈을 썼다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직장인들이 이런 일이 있다면 돈을 빌려가지고 그걸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이것이 우리 자국민이었다면은 우리 자국민 보호를 해서 한국은행 이런 금융기관에서도 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외국 자금 우리 사정 안 봐준다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들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 6번째가 세계적인 식량 대란이 올 수가 있어요. 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미 중국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북방에서 남방위로 식량을 보내지 않는다고 그래요, 지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이제 이 병원에 코로나 때문에 이 걸리게 되면은 코로나 때문에 이동을 못 하잖아요. 그럼 우리 제품도 못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 뭐 쌀 같은 경우도 생산하기 어려워. 공산품 같은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공장의 문을 딱 닫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부품이 5만 가지가 움직여야 되는데 한 공장에서 사고 하나가 딱 스톱이 되면은 모든 자동차가 스톱이 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메뚜기 때 뭐 이런 사항도 있어가지고 메뚜기 때가 한번 훌쩍하게 되면 엄청나게 지금 타격을 받는다는 그런 것이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얘기는 왜 말씀드리냐면은 이런 식량이나 여러 가지 생활 필수품을 미리미리 좀 대비하는 거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건 뭐 우리들끼리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건 뭐 다른 나라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 파트너들은 혹시 뭐 이런 생활 필수품을 내가 좀 예비로 사놨다 하더라도 가지고 계시면은 나중에 또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일에 나중에 이걸 살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정말 이거 서로가 이 고통을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생활 필수품 비상 수급을 대비해 가지고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가능하냐면 우리가 자제할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그냥 잘 다녀라. 지금 뭐 함부로 그만두거나 이럴 때가 아니다. 예. 그 대신 항상 투잡을 준비해라. 지금은 이 직장이 뭐 좋으니 나쁘니 따질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면서 그 직장에 만족이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아메이 사업을 투잡을 항상 준비해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왜냐? 이제 직장도 뭐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라 구하기 어렵습니다. 예. 아르바이트도 쉽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시기가 이제 왔고 올 수도 있어요. 더 심하게. 두 번째는 창업 같은 건 가능하지 안 하시면 좋겠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창업 안 하는 게 좋아요. 한다면은 정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은 자기 자본이 만약 1억 있다면 1,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하라. 돈을 빌려서 하지 말아라. 내가 1억 있으면 한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하라. 한다면은 가능 안 하는 게 더욱 좋다. 생활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냥 이 사업을 그냥 부업으로 열심히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게. 세 번째는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말하기 쉽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뭐 서울 집값이 많이 올라간다 뭐 얘기하는데 여러분 서울 집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세금은 계속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내가 10억짜리가 20억 됐어요. 그러면 그 20억 된 거에 대한 여러분들 종합소득세라든가 재산세를 계속 올리게 됩니다. 내가 보험금 받아가지고 그걸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럼 그 집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양도세 엄청나게 두드려 맞습니다. 증여세 엄청나게 나옵니다. 여유자금이 있었을 때 10년 이상 묻어둘 돈 있다면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하면 안 돼. 주식도 10년 이상 내가 돈을 안 써도 되겠다 하는 돈은 내가 그냥 놓두고 찾지 말고 그냥 놔두세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현금 보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년까지는 9년까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작은 동안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 사업 자금을 쓰는 것이 중요하지 괜히 투자해가지고 괜히 위험 부담을 안을 필요 없다는 얘기고요. 네 번째는 고정비용 지출을 줄여야 됩니다. 고정비용 지출을 줄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대출 이자를 가능한 여러분들이 부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투자해가지고 나오는 수익이 그만큼 못 돼요.
된다 하더라도 손해봐요. 그래서 대출이자 가장 가능한 줄이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학원비라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 2분의 1로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생활비도 30% 정도로 다운시켜서 좀 줄이세요. 외식? 요즘 코로나 때문에요. 외식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이 마스크 쓰고 밥을 먹을 수가 없잖아요. 정말 외식을 했었을 때는 나 식탁만 보고 먹어야 돼. 남하고 얼굴 봐가면서 식사를 하면 안 돼요. 좀 그만큼 이 코로나가 굉장히 지금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게 그래서 가능하면 외식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 조식 같은 걸 하시고 프로테인 같은 걸 드시는 게 참 좋고 건강에도 좋고 우리 사업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 ABO들의 어떤 대비책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건 제가 실판을 좀 써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트워크를 빠른 시간 안에 키워나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여러분 네트워크를 빠른 시간에 빨리 확장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중요한 핵심을 여러분들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꿈 목록을 다시 작성하셔야 돼요. 이 목록을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 목록을 작성을 하는데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걸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써보면서 여러분 간절한 이 꿈을 다시 재점검을 하셔야 돼요. 재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꿈을 여러분들 적으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꿈 목록을 확인하지 않으시면은 적으나 많아요. 그래서 예일대학에서 75년 동안 연구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다. 꿈 목록을 작성하고 아침 저녁 매일매일 내가 그것을 보면서 내 꿈을 다시 재점검하는 분들은 그 나머지 97% 사람들의 3% 사람들이 그렇게 작성한 사람들이 나머지 97%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자산을 모았다. 이런 통계가 나온 거죠. 부자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만큼 여러분들 꿈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이걸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내 꿈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다이아몬드가 되고 싶다. 다이아몬드 되고 싶다면 내가 어떻게 뭐를 해야 되는가? 내가 여행하고 싶다. 어느 나라를 갈 것인가? 어느 나라 가가지고 우리 가족들하고 어떻게 즐길 것인가? 이런 것도 상상도 해보고 내가 포르쉐를 살 것이다. 포르쉐를 내가 상상하면서 포르쉐를 언제 살 건가? 이런 상상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드림빌딩 하는 사람하고 잊어버리는 사람하고 어떨 것 같아요? 내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중요하다는 얘기 수없이 들어봤는데 중요하다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림빌딩 하기 위해서 이것도 메모도 하고 그림도 그려놓고 매일 보고 했는데 어느덧 또 얘기를 안 하니까 또 잊어버리고 또 넘어가. 이 습관이 안 된 거죠. 자, 오늘 이 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꿈 목록을 다시 작성해서 점검을 해봐라. 그 다음에 목표. 이 목표를 항상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스피치 할 때 목표를 나는 SP를 가겠습니다. 난 다이아몬드 가겠습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막연한 목표를 가지시면 안 되고요. 제가 첫 번째는 단기 목표가 있고 두 번째는 중기 목표가 있고 세 번째는 장기 목표가 있어요. 그럼 단기 목표는 뭐냐? 1년 이내예요. 1년 이내인데 첫 번째 이번 달 12월 달에 내가 몇 퍼센트가 되겠다, SP가 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스폰서하고 상담하면서 그 다음에 금년 해겠는 내가 SP가 되겠다, PT가 되겠다. 이런 목표가 1차로 정해져 가지고 이달에 몇 퍼센트를 내가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대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중기 목표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에서 3년 이내죠. 3년 이내에는 내가 에메랄드 가겠다, 뭐 사파이어가 되겠다,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 다음에 내가 3년에서 5년 이상에는 내가 다이아몬드 가겠다, 아니면 EDC 가겠다,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것은 정해놓지만 요거 단기 목표는 직접 내가 이뤄갈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항상
이걸 체크하면서 가져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제 명단 작성입니다. 이걸 소홀히 하세요. 명단 작성하는 굉장히 소홀히 하는데요. 이 명단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이건 여기는 명단 작성해가지고 소비자 관리 노트하고 사업자 관리 노트를 만들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300명 이상을 명단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이게 뭘까요? 우리 사업에서는. 우리 사업에서 이게 뭘까? 이게 재산 목록이에요, 이게요. 이 재산이라는 걸 모르고 있어. 이 명단은 재산입니다. 생각나면 계속 적어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이런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명단 작성하지 않으면요, 기억나는 사람 30명 이상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번 적으셔야 돼요. 매번 적어요. 생각나면 적으시고. 내가 어디 이 세탁소를 가더라도 세탁소 사장님 이름 모르면 어느 세탁소 사장님 이렇게만 적어 놓으셔도 돼요. 이것도 명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내 리스트에 올라왔다면 그분한테 어떨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제품을 얘기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사업을 얘기할까?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분한테 친절을 최대한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내가 정말 예의를 갖추고 내 소비자가 될 수 있고 내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내가 겸손해지고 그 다음에 뭘까요? 굉장히 정직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 안 가지고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래서 ABO들의 재산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항상 명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아이디 번호는 뭘까요?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디 번호. 여러분들 아이디 번호가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것이 여러분 재산 목록 1호입니다. 지금 내가 매출액이 발생되지 않는데 어떻게 재산 목록 1호일까? 자, 제가 8033610이 내 아이디 번호입니다. 여기서 한 달에 얼마나 엄청난 돈이 들어오잖아요. 연말에 일시불분에 들어오잖아요. 이게 상속이 되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재산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날이 여러분들 올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아이디 번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 아이디 번호 만들어주는 것은 시작이지만 재산 목록 1호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명단을 계속 추가를 하는 건 뭘까? 내 자산을 계속 증식시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재산 목록이 300명 이상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재산 목록 작성할 때는 첫 번째 친척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지인들 있겠죠? 친구 있겠죠? 그 다음에 직장 동료 있겠죠? 초, 중, 고, 대학에 동창들 있겠죠? 그 다음에 사회 친구 있겠죠? 그 다음에 동호인 있겠죠? 동호인도 있을 수 있겠죠? 없으면 내가 만들어 가야죠.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찾아보면 명단이 계속 추가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요, 너무 땅덩이 넘기 때문에 5시간 차 타고 가서 명단 하나 찾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저희가 25년 전에 이 사업을 처음 한국 시작했을 때 홍콩을 우리 스폰서가 우리를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홍콩은 우리보다 10년 앞서서 아메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인구가 650만 밖에 안 돼, 전체 인구가. 예. 전체 650만 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10년 먼저 들어가다 보니까 이미 아메 할 사람 다 하고요. 소비자도 찾기가 어려운 거야. 그런데 이 사업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 보면서 너무너무 부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보다 10년 앞서간 홍콩 아메이를 우리한테 견학시켜주기 위해서 스폰서가 우리를 데리고 왔는데 그 홍콩의 ABO들 15% 된 사람, 12% 된 사람, 9% 된 사람 아니면 SP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호텔로 몰려온 거예요. 왜 몰려왔을까요? 우리하고 사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그 자기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국제 사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미 홍콩은 정말 이 아이디번 하나 내려면 만 18세 이상이 그때 회원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18세 되기 전에 17세가 되면 이미 찾아가서 계속 리크루트 대상을 만들고 사귀고 갖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희가 25년 얘기 들었거든요. 우리는 어때요? 문만 열면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 문만 열면 여러분 얼마나 대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콜드 컨택을 하면서 사람 만나고 전단이 돌면서 사람 만나는 거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나고 다닙니까? 여러분 만나는 숫자만큼 여러분 재산이 증가되는 거예요. 명단을 추가하는 것만큼. 거기서 어떤 다이아몬드가 감이 나올는지 모르잖아요. 어떤 사업자가 나올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 네거 중에서 여섯 네거가 나오는데 여섯 네거가 나오면 다이아몬드가 돼요. 일곱 네거, 여덟 네거, 아홉 네거, 다이아몬드 상 네거, 네거 한 네거가 추가되면서 Q12 파운더스가 되면요. 여러분 이 네거 한 네거는 1억이 넘게 되는 수입이 들어와요. 이게 어마어마한 수입이 증가되는 겁니다. 이게. 그 이제 사업을 이제 막 시작하는 분들은 그걸 실감을 못 하시지만은 이제 비전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이 명단이 그렇게 중요한 거고 이거 소중히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이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 오늘 이후에 여러분 명단을 계속 추가하셔야 됩니다. 내가 명단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 사업 범위가 커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명단이 300명 있습니다. 그런데 300명 있는데 300명 있는 사람하고 30명 있는 사람하고 어떨까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제일 힘든 게 거절을 당하는 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명단이 300명 중에서요. 만일에 10명한테 거절을 당하면 몇 분입니까? 30명 중에서 10명을 거절당하면 3분의 1이 거절당하는 거예요. 3분의 1 정도가. 근데 300명 중에서 10명이 거절되면 어떻게 될까요? 몇 분의 1가 이게 30분의 1밖에 안 되죠. 이건 거의 충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명단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요. 뭐 거절하면 다른 데 가면 다른 리크루트 하면 되는 거죠. 근데 너밖에 없으니까 거기를 매달리니까 내가 충격이 더 커지는 거고 거절을 받으면 싫어지는 거예요. 그걸 줄이는 방법은 내 명단을 많이 늘리는 거고 만나는 사람 많이 늘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보다는요.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사학가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 더 많습니다. 내 아는 사람 중에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모르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나 그런 성공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한테 리크루팅이 훨씬 더 효과가 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00명 중에서 30명을 정해진 건 아니에요. 약 10% 정도를 여기서 나가는 거예요. 사업가다운 사람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예, 대략 우리가 시스템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꿈이 큰 사람.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 중에서 300명으로도 한 번씩 다 만나보는 사람들이니까 이 중에서 꿈이 큰 사람. 저 사람 꿈이 너무너무 커. 근데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이 많아. 뭔가 찾고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겠죠. 두 번째 어떤 사람이냐? 평생 할 일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이 나이가 60이 넘으면요.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은 난 자꾸만 저걸 보게 되네.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은 정말 내가 평소에 계속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사람이 많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보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분 찾아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지런하고 투잡을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불만이 많은 사람이 있어. 어떤 불만이 많은 사람입니까? 직장에 대한 불만, 그 다음에 그 수입에 대한 불만, 이런 사람이 많아요.
대부분 그럴 거예요. 직장에 만족하는 사람 없고 내 수입에 만족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가 리크루팅 대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우리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지금 정책위원들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돼요. 이게 직장에 불만 가진 사람이 거의 다 했어요. 당연히 수입에도 불만이 많겠죠. 이게 우리 스폰서 없는 애들이 다 이랬었어요. 나는 직장에 대한 불만은 별로 없었지만 그래도 내 사업을 하기를 원했었어요. 이런 사람이요. 왜 여러분 중요한지 아세요? 내 사업, 내 비즈니스를 알려주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나 없나 찾아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 그래서 경제력 있는 사람이에요. 경제력 있는 사람. 자, 돈이 없는 사람한테 이 사업을 알리는 거면은 하고 싶어 하는데 벌써 돈이 없거나 아니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만큼 게을르거나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돈이 있거나 성공한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안 그렇습니다. 최고 부자들은요. 짭을 한두 개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부자죠. 그건 뭘까? 내가 꿈이 큰 사람은요. 기업을 몇 개 가지고 있어도 또 만들고 싶은 거예요. 기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비즈니스가 비전이 있다면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다이아몬드 가면 그냥 찾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알려주고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이거 본인이 하도록 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거 어떤 사람인데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알려주세요 그냥. 그 다음에 남에게 정말 봉사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도와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뭐 돈도 모두 다 이제 중요하긴 한데 정말 누굴 도와주기를 원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우리 사업을 얘기하면 참 좋은 봉사죠. 이런 부분. 이런 7, 8가지 해당되는 사항들. 그 다음에 뭐 7번째 가깝게 사는 사람이다. 가깝게 사는 사람들. 언제든지 수시로 우리가 리크루팅 할 수 있으니까. 그죠? 뭐 이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300명에서 찾다 보면 30명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이 1순위야. 두 번째는 뭐냐면 20%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한 60명 정도 여기서. 이런 사람들이 골드 소비자를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SOP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여기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아까 30명을 포함해서 이렇게. 자, 이런 것들을 네 번째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해야 돼요. 실천에 옮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좀 우리가 또 소홀히 하는 게 뭐냐면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 뭐 차가 없다면 일일이 들고 다니기 좀 어렵겠지만 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차 안에다가 필수 도구가 있어요. 지내야 할 도구들이 있어요. 이건 데모 도구입니다. 데모 도구를 항상 지참해야 됩니다. 차량 내에다가. 이게 사업가의 자세예요. 데모 도구 사가지고 뭐 들고 다니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들고 다녀야 돼요.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차에다 놓고 있다가 내가 데모를 보여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바로 꺼내다가 보여줘야죠. 이건 진짜 우리 제품을 좋다는 걸 알리게 되고 소비자를 만들어나가는 첫 번째 과정들이에요. 말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보여주면요 바로 느껴져요. 바로 제품 주문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최소한 5가지 이상 생활 필수품을요 항상 소지하고 다니셔야 돼요. 다음에 갖다 드릴게요. 여기서 주문해 드릴게요. 이것도 필요하지만 나는 회원 등록 필요 없어요. 난 그냥 하나 그냥 그렇게 좋다면 지금 주세요. 즉시 전달해야 돼요. 그럼 뭘까요? 차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비누치약, 칫솔 같은 거, 그 다음에 에러시 같은 거, 디스트럽스 같은 거, 뉴트리 제품 같은 거, 그렇게 뭐 부피가 큰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 한 뉴트리라이트 제품도 한 6, 7가지 정도 많이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항상 차에다 비치하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원하면 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생활 필수품을 항상 전달할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책이에요, 책.
책은 우리 컨테이너 책이 있어요. 마르지 않는 금맥, 파이프라인, 우분투 수익 같은 그런 책들을 한 두세 권씩 계속 여러분들이 보유하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필요하다면요, 드리고 와야 돼. 이게. 데모를 수시로 하면서 골드 소비자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자, 그래서 이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 나가야 될 부분이고, 이거를 안 하고는 주먹구구식으로 사업해가지고는 오래 못해요. 결국 잊어버리게 되고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 두 번째 강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STP, 브론즈 핀을 얘기를 합니다. 또 한 번. 브론즈 핀에 대해 얘기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를 키워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 네트워크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1단계 계속 반복 들은 거지만은 또 한 번 계속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브론즈가 3명에 3% 3명을 만들기 굉장히 중요한 건데, 3% 3명이 어렵다면 1차로 10만 원씩 쓰는 사람을 나까지 3명, 4명을 만들어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일단 이게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러면 금액으로 10만 원이니까 웬만큼 뭐 생활필수품을 다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10만 원씩 몇 가지만 쓰면 그냥 10만 원 기장 매출이 발생돼요. 그러면 50만 원이 되기 때문에 PV 따지면 30만 PV가 돼요. 30만 PV가 되면 3%가 되는 겁니다. 일단 내가 3%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이 만들어지면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설명을 해야죠.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뭐고 브론즈 빌드가 뭔가, 수입이 어떻게 진척되는가. 이게 자,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 부분에서 철저히 여러분들이 그분들한테 계속 반복 설명해줘야 이걸 알아들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한 번 설명드려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잘 몰라요. 제가 보기에는 10만 원 쓰시는 분 4명 찾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학가가 안 해요. 10만 원 사람 4명은요. 여러분들 요 보세요. 요 가족 중에서 찾아보세요. 한내그를 가족 중에 찾아보세요. 10만 원 쓰는 가족 중에서 뭐 10만 원 쓰는 없겠어요? 그 다음에 친구 중에 찾아보세요. 그죠? 그 다음에 동료들한테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가 없다면 콜드 컨택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요 10만 원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만 원씩 찾게 되면 2단계 들어가가지고 요게 어떻게 수입이 증가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요 10만 원이 받는 사람도 있고 할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서 요 사람 중에서 2명은 하고 2명은 안 하고 있다. 두 사람을 새로운 사람을 갈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있잖아요. 갈아 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요. 자, 2단계에서는 A라는 사람이 나를 보고 나도 10만 원 사람 요렇게 되는 사람을 4명을 나도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요 사람도 10만 원 쓰고 요 사람 10만 원 쓰고 요 사람 10만 원 쓰고 요 사람 10만 원 나눠도 될까요? 30만 원 쓰는 50만 원 쓰고 30만 PB를 올리는 내가 되잖아요. 요 사람들이 30만씩 PB를 쓰는 사람들이 30만 PB를 쓰는 사람들이 2단계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30만 원 쓰는 사람들이 30만 원 쓰는 사람이 2단계에 나와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요? 150만 PB가 되잖아요. 나까지 해서 150만 PB예요. 자, 150만 PB는 제가 계산해 보니까 9%예요. 이걸 BB로 고치면 1.62로 곱하게 되면은요, 1.62로 곱해가지고 9%라니까 26만 원, 21만 6천 원 정도 되더라고요. 21만 6천 원에 요 3%씩 3% 해당되는 사람을 14,400원이 되더라고요. 3% 받는 사람들이.
14,400원을 받는 사람이 4명이니까 4명 돌려줘야 되니까 어때요? 57,600원이 돼요. 네. 여기서 빼니까 어떻게 돼요? 158,000원이 됩니다. 자, 내가 158,000원 모습을 A라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안 할 수도 또 있겠죠. 그럼 새로운 사람이 또 차고 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됩니다. 9% 이상 되기 때문에. 여기 3% 이상 되기 때문에. 브론즈 파운데이션이 되게 되면은 보너스가 158,000원 정도 들어오는 데다가 뭐가 될까? 암에서 주는 선물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업가의 눈을 뜨기 시작한 단계가 이 단계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3단계까지 가게 되면 무조건 사업을 그만둘 수가 없는 단계까지 옵니다. 자,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될까? 나도 우리 스폰서가 158,000원 들어오는데 내가 14,000원 들어오는 거로 만족할 게 아니라 158,000원이 들어오는 부분을 봤기 때문에 나도 여기서 30만 원 쓰는 사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여기가 150만 PB가 되겠죠? 이게. 여기가 150만 PB 되고 여기가 150만 PB고 여기가 150만 PB고 여기가 150만 PB 돼요. 나는 30만 PB를 쓰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630만 PB가 되는 거예요. 630만 PB를 BV로 계산하니까 BV로 계산해가지고 15% 아닙니까 이게? BV로 계산하니까 여기다 1.6을 곱해가지고 15% 곱하니까 금액이 얼마나 나오냐 하니까 150만 원 정도 돼요. 150만 원을 아까 58,000원 57,600원씩 57,600원씩 네 그룹한테 돌려줬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얼마 나오냐? 95만 원 돼. 95만 원 정도가 돼요. 여기에 브론즈 빌더는 30% 추가로 더 지급되는 걸 계산해 보니까 123만 5천 원이 수입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는 3%가 14,000원짜리가 얼마야? 15만 8천 원이 들어오니까 몇 배 늘어나? 11배가 늘어났습니다. 수입이 있다면 11배가 늘어난 겁니다. 11배 늘은 15만 8천원에서 123만 5천이 들어오니까 몇 배 늘어났나? 8배가 늘어납니다. 세상에 이렇게 증가되는 보너스 보셨어요? 금액이 달라지는 거예요. 8배라고 하지만 그냥 8배가 아니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게.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브론즈 이제 빌더가 딱 되면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걱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돼요. 이분이 120만 원이 들어오는데 수입이 어떻게 이렇게 증가되는지를 물어보지 않겠어요?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럼 나도 120만 원 받고 싶겠죠. 120만 원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될까? 내가 한 달 수입이 600만 원씩 들어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바로 4단계에서는. 4단계에서는 월 600만 원씩 수입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됩니다. 그럼 몇 배? 5배가 뛰는 거예요. 여기서 5배가 뛰는 수입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리더가 되고 요 4단계 되면은 무조건 사업을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둘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에는 에몰드 가는 거예요. 나는. 자, 왜 600만 원이 되는지 제가 보여드릴까요? 자, 이제 내가 아까 630만 PB 되니까 630만 PB, 630만 PB, 630만 PB, 630만 PB 이렇게 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30만 PB 빼고 600만 PB 따져보면 4, 6, 24, 2400만 PB에다가 3, 40이니까 2520만 PB에다가 내가 30만이니까 2550만 PB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2550만 PB가 누비가 됩니다. 누비가.
누비가 되면 이 2,550만 PB에다가 1.661배를 곱하면은 어떻게 돼? 금액이 3,888만 BV가 돼요. BV가. 이것을 25% 누비 보너스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약 972만 원 정도 돼요. 여기서 요 122만 3천 원, 95만 원씩 내구를 빼게 되니까 약 한 380만 원을 돌려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의 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3%부터 이게. 여러분들 내가 10만 원씩 쓰는 사람 4명 찾아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안 해서 그런 거지?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이거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제대로 못 보여줬기 때문에 못 하는 거야. 이거를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잊어버려. 당장 매달 봉급 들어오는 건 소중한 거야. 당장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10만 원 들어오는 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어디 가서 그 힘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벽에 나가가지고 저녁 5시까지 내가 중노동하는 그 일은 10만 원을 받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단 말이지. 근데 지금 내가 10만 원 쓰는 제품 쓰는 사람 4명을 찾아내는 게 그걸 못 찾아내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이 사업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거를 브론즈 빌드하고 브론즈 파운데이션하고 루비까지 신청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중요성은 제가 설명을 드리시면 더 자세한 것은 여러분들 스폰서한테 자세히 물어가지고 이걸 완전히 숙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께서 만들으셔야 돼요. 이걸 하다가 더듬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 메모를 다 하시면 더욱 좋은데 메모가 안 돼 있으면 스폰서한테 물어보셔가지고 요거를 완전 외우세요. 한 2번만 연습하면 다 외워집니다, 이거. 그래서 누구한테 만나더라도 요것을 잘 설명해 주면요. 여기서 분명히 4명만 나오질 않아요. 7, 8명, 10명도 나옵니다, 이게. 거기서 4명을 우선 추리세요. 1단계 4명을 추려서 도와주시고 2단계는 어떻게 될까요? 4명이 이제 아까 빌더 정도 되면은 3명을 또 알리세요. 이게 훨씬 여러분들 빠릅니다. 고민할 거 없습니다. 경제 위기가 어떤 위기가 오든 관계없습니다. 사업만 잘 되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사업만 잘하고 이 사업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되면 미래에 대한 걱정 전혀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이해 못하고 이 사업을 제대로 여러분들이 소중한 걸 못 느끼고 이거에 대한 가치를 못 느낀다면 여러분들 아까 같은 경제 위기에 아주 직격탄을 맞게 되는 거고 어떻게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돌아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이 네트워크를 키워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STP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구조를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중복되는 얘기지만 남보다는 가족 사업을 하세요. 가족 사업을 하십시오. 이제 세계적인 트렌드는 뭐냐면 다 가족 중심의 사업이 성공합니다. 자, 다 우리보다 선진국의 모델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10년 전에는 우리 한국에서 제가 봤을 때 물통 3다수 물통을 사들고 드는 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물도 사먹네? 그랬거든요, 내가. 미국에서 온 우리 스폰서가 스티브 예거가 왔었을 때 물을 들고 다니더라고. 물 사가지고. 내가 10년 전에 이렇게 보면 왜 물을 사들고 다니? 우리 그냥 수돗물 먹으면 되는데? 그만큼 우리가 후진국이었던 거예요. 그때만 해도 물이 질이 그리 나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수돗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생수를 사 먹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때요? 수돗물 먹어요? 다 사 먹잖아요. 들고 다니잖아요. 그럼 뭐를 의미하느냐? 일본과 미국의 오늘은 우리의 미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사업을 처음 시작했을 때 투자 신탁 다닐 때 남들보다 미래에 대한 트렌드를 빨리 읽을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항상 고객들한테 비전을 제시하려면 미래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미국의 맥켄지 보고서라든가 JP 모건에서 나오는
그 정보지라든가 그런 어떤 그 보고서 같은 걸 수시로 보면서 고객들은 상담도 할 때 활용했는데 결국은 그게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오고 이렇게 가지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걸 내가 알게 된 거죠. 아메 사업이 그런 도구라는 걸 1년 동안 못 봤다가 아메 비전을 딱 보고 나서부터는 우리도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 결국은 내가 다니는 직장은 언젠가는 그만두는 직장이고 그만두게 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래서 내가 다니는 동안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던 거지. 오늘 제가 이 사업을 비전을 보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가족 중심이냐? 일본을 가보니까 사람을 아주 필요한 사람들, 아르바이트 사람들 쓰는 사람 한두 명이고요. 전통적인 그 사업을 하는 가족들은 그게 큰 뭐 대기업을 하는 사람 빼놓고는 중소기업들이 다 가족 중심으로 사업하는 겁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증조 할아버지부터 움직이기만 있으면 가게 나와서 일을 해요. 나만 가게를 하더라도 3대가 합니다. 일본 교토 한번 가보시고 동교 한번 가보세요. 그 골목길에요. 골목 3대 갑니다. 중국 가보시면요. 진짜 우리가 보면 굉장히 아주 허름한 그 집. 뭐 인테리어 신경도 안 써요. 허름한 집일수록 더 유명한 집이다. 그리고 다 40년 동안 초밥을 만들었다는 둥, 짜장면을 만들었던 이런 집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국에 그런 때가 온 거예요, 지금. 이게요. 그래서 가족 중심의 사업 가야 됩니다. 그럼 아메 비즈니스도 가족 중심의 사업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가족들이 이 사업의 비전 보느냐? 안 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계속 얘기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후회가 되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가족들한테 이 사업 안 알리고 친구들 안 알리는 게 아닙니다. 알렸습니다. 저한테 그랬습니다. 네가 왜 그 사업을 하냐고. 네가 지점장 한다고 왜 그런 사업 하냐고. 왜 다단계 사업에 뛰어드냐고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럼 그 얘기 듣고 내가 안 했다면 나는 오늘날 뭐가 될까요, 이거? 완전 조기 은퇴자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어가지고 어쩌면 휴지 쓸 수도 있어요. 어쩌면 셔터맨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남들 퇴근할 때 나는 밤에 가서 야근하면서 일을 하는 그런 일을 한 달에 한 150만 원 받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고 어쩌면 내가 택배 일을 할 수도 있어요. 끔찍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시간적 자유를 누리고 경제 자유를 누리고 내가 원하는 걸 다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건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미래 트렌드를 있는 거고요. 그 트렌드는 내가 직업상에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늘 내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아주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경제가 어렵고 이런 위기일수록요. 전통적인 가게는 됩니다. 그것도 가족들 중심으로 가족들이 일을 하면 돼요. 제가 이 배강 가면은 유명한 순댓국집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가 연세가 90 정도 되셨는데 지금 앉아서 카운터를 보십니다. 당신은 예전에는 국밥 맞는 일을 하시다가 이제 못 걸어 다니시니까 앉아서 카운터를 보시는데 그 할머니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세요. 그냥 항상 웃으시면서 오는 손님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게 계속 합니다. 그리고 돈 내면 자기가 노인네가 계산하십니다. 그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손자, 아들들이 그 일을 합니다. 손님들이 줄을 섭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도 손님이 줄을 섭니다. 50년, 100년, 200년 동안 계속 단골 고객들이 확보된 거예요. 음식 맛이 좋고 친절하고. 이런 데 아니면 어렵다, 앞으로. 칼을 하나 만들더라도 5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일본 기업을 제가 봤습니다. 기업이 엄청난 큰 줄 알았더니 그냥 폭이 한 5m밖에 안 돼요. 교토 그 시내에. 그리고 그냥 길이는 한 10m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증조부가 앉아가지고 그분이 만드신 거예요.
또 대대로 400년 동안 그 정조부가 앉으셔가지고 뭐를 하느냐 그분은 앉아가지고 내가 이제 전직칼을 이제 소나무 전지를 하니까 전직칼 기념회를 사왔는데 거기다가 기념일로 새겨주는 천자하고 날짜를 새겨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분은 천자를 그 아주 새에다가 천자를 한자로 새기는 일을 그것만 해주세요. 그리고 보증표를 딱 써줍니다. 그리고 손자들이 일을 하고 아들들이 거기서 또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보편적으로 가족 사업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암회사는 자동적으로 가족 사업이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우리가 가족들이 이 사업을 비전을 못 봤다고 해서 제품을 안 쓴다고 해서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 거절당한다고 해서.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들, 우리 친가 쪽은 더더욱 웃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가 쪽으로는 다 이렇게 또 성공자도 나왔는데 친가 쪽은 없어요. 이상하게. 형제들이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계속 했으면 지금이라도 늦게나마 했으면 지금 다이아몬드 되든지 에메랄드 됐으면 수입이라도 먹고 사는 지장 없는 수입은 들어올 거 아니야. 에메랄드만 됐어도 그렇죠? 에메랄드만 돼서 수입 먹고 사는 지장 없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 수입 들어와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안 한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안 한 것뿐입니다. 자, 가족 사업을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노력이 필요하고요. 인내가 필요하고 또 가족들을 계속 우리가 정말 어떤 반응이 온다 하더라도 참고 계속 인내를 가지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얼마나 좋은 여행을 함께 합니까? 할 게 없는데 앞으로 사업이. 그래서 가족이 하나가 돼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시점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앞으로는 없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전 이걸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가족 중심의로 아까 말씀드린 브론즈 빌더맨들의 가족 중심으로 하나 만들고 친구 중 하나 만들게 되고 또 직장 동료 중 하나 만들게 되고 콜드코트 하나 만들어주면 어쩌거나 넷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요? 이게? 그러면 시간에 오면 가족 중에 또 하나 나올 수 있고 친구 중에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동료 중에 또 하나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능한 수도권 중심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자. 왜? 뭐 저 지방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방은 여러분들이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으면요. 일단 회원 등록하고 제품을 쓰도록 만들어지는 건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가면 하루 종일 걸리고 또 여러분들 체력도 소진되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여기서 세 사람, 네 사람 만날 거 한 사람 만나고 오기도 쉽지 않잖아요. 가족과 친구들 이외에는 그냥 회원 등록해서 제품 쓰도록 하는 것 외에는 후원하는 것은 진짜 당신들이 열심히 하겠다 하면은 그냥 지방센터를 안내해주고 하는 건 좋지만 우리가 가서 계속 에너지를 낭비하기는 어렵다. 쉽지 않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수도권 중심으로 우리가 중심을 해나가고 직장인들, 그렇죠? 자영사학가들, 은퇴자들 이런 사람 중심으로 계속 만나고 투잡을 원하라. 우선 이걸 먼저 우리가 시도하는 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비하는 방법이에요. 위기라는 것은 위기가 아니에요. 대비하는 것이 위기를 대처하는 거예요. 근데 위기를 대처하지 않으면 위기를 맞는 거예요. 위기를 대처하면 위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이 중압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네트워크를 키워라는 것 다음으로 두 번째는 골드 소비자를 철저히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들 골드 소비 나를 통해서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그냥 저 사람은 나한테 제품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원히 써주겠지.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나를 통해 가지고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정말 지극정성으로 여러분들 성의를 다하시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잘 그분들을
관리를 잘 하시고 조그만 선물해 드시면 전달해 드리고 또 가끔 어려운 일 있으면 전화를 드리고 뭐 이제 수혜를 입었다면 혹시 수혜를 입지 않으셨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우리 사장님 건강 조심하십시오. 늘 걱정이 됩니다. 돈 안 들어가요. 아니면 문자 메시지 보내고요. 요게 SNS를 이런 이용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정말 그분들 감동을 받거든요. 감동을 받는다는 얘기는 똑같은 제품을 누구한테 전달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한테 쓴다는 겁니다. 얼마나 어렵게 우리가 소비자를 만들었는데 이 소비자를 제대로 관리 안 돼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뺏깁니까? 자, 이거 없어야 돼요. 나의 고객은 영원한 나의 고객이 돼. 이탈자가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그때 우리가 정말 그분에 대한 관심이에요. 때가 되면 전화 한번 드리고 뭐 그분이 생일이나 뭐 결혼기념일이 있다면 더욱 좋겠죠. 그런 거 파악하고 있다가 고객관리 노트, 소비자 노트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분이 생일은 언제고 결혼기념일은 언제고 요즘 가족상이 어떻게 하는 걸 쫙 소비자 노트에 관리가 돼 있으면 수시로 여러분의 시간 나면서 소비자 노트를 보게 되면은 더블엑스를 몇 날 11월 6일 날 더블엑스 전달했다면 12월 오늘이 6일이잖아요. 그러면 한 4일, 3일쯤 더 됐을 때 전화 한번 드려서 더블엑스가 한 달 전에 쓰셨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드시고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 다 떨어졌다. 하나 더 써야 되겠는데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거 전달하면서 사장님 요즘 코로나 때문에 건강 조심하시고 마스크 항상 좀 쓰시고 어디 다니시더라도 조심하십시오. 이런 늘 제가 걱정이 됩니다. 뭐 이렇게 말이라도 한번 건네면 그냥 잊지 못하는, 특히 연세 드신 분일수록 감동을 받는 거예요. 요즘 자식들도 그렇게 안 하는데 사람을 감동을 주는 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남들이 안 하는 걸 내가 하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반발짝 앞서가는 것도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100m 올림픽 경주를 했었을 때 0.01초 앞서가도 금메달 따느냐 은메달 따느냐 아니면 4등으로 탈락되냐 이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절대평가가 아니에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 당신보다 내가 한 발짝 앞서가면 내 고객이 되는 거고 당신보다 내가 조금 더 정성을 다하고 친절해주면 나의 영원한 골드 소비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면 우리는 무한정으로 내 고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골드 소비자 만드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좀 우리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전단지는 시간 나는 대로 계속 한번 돌려보십시오. 전단지 돌려가지고 뭐 고객이 막 나오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어차피 무에서 유를 창조시키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것은 첫 번째 일어났던 그 콜드컨데 그 다음에 전단지 돌리면서 거절도 당했지만은 제일 중요한 자산이 뭐냐? 이게 한 달, 두 달 반복하다 보면 누구를 만나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움직이는 것만큼 내 고객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나한테는 재산이에요. 제가 지금도 두려움이 없고 누굴 만나도 절대 떨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투자시대 다닐 때 진짜 금융상품을 전달하기 위해서 회사 일을 하기 위해서도 저는 전단지 들고 아침에 공단에 나가 저녁에 들어가고 그랬어요. 누구도 안 했습니다. 가만히 돈이 들어오는데 그걸 왜 하냐 그랬어요. 그럼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돈이 들어오는데 내가 떠다니면 돈이 더 많이 들어오는데 물론 회사에 기여를 많이 했지만 중요한 것은 내 재산이 들은 거예요. 뭐 어떤 재산이 들었냐.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제가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지금도 대통령을 만나든 누굴 만나든 전 전혀 떨지 않습니다. 저는. 누굴 만나든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가 은행원 생활할 때 가만히 앉아도 고객만 관리하고 잡던 게 아니라 밖으로 뛰어나가가지고 거절당하면서 수없이 거절당하면서 금융상품을 팔았던 그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에도 쉽게 하고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이걸 난 여러분들한테 권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콜드 컨택에서 치약 하나 쓰던 비누 하나 쓰던 그렇게 큰 고객은 안 나오지만 치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더블엑스가 나갈 것이고 더블엑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퀸세트가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전 분명히 갑니다. 그렇게 나온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그냥 뭐 열일주치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시간 나는 대로 여러분들 틈틈이 매일매일 한번 조금씩 실천을 옮겨본다면 아마 굉장히 자신감도 얻어지면서 소비자도 나오고 거기서 어떤 고객이 나올는지 모른다는 거. 그러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소비자가 늘어나고 이제 사업자가 나온다면 신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보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세 번째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비용 지출을. 왜냐? 이건 뭐냐면 비용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사업에 관련된 비용은 아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는 아끼면 안 되고요. 비용은 아끼라는 얘기예요. 제가 늘 강의할 때마다 금융 상식을 얘기할 때 이거 계속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투자를 아낀다는 얘기는 내가 돈도 투자하지 않고 돈도 안 벌겠다는 건 똑같은 거죠. 그냥 방에 콕 박혀 있으면 아무것도 뭐 변동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은 방에 방콕하는 거 아니겠어요? 전혀 뭐 이 세상에 가장 바보 같은 사람이 방에 콕 박혀 사는 사람이에요. 두려움은 없어질런지 모르지만 가난하게 사는 건 뭐 당연한 거고 건강 나빠지는 거 당연한 거고 스트레스 받는 거 더 받는 거 당연한 거고 사람관계 못 맺으니까 우울증 걸리는 거 당연한 거고 몇 가지 나쁜 병들이 생기게 됩니다. 전 권하지 않습니다. 밖에 뛰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젊었을 때는 집이 너무 편안하면 안 됩니다. 집이 편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젊었을 때는 집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 밖에 뛰어나가죠. 근데 나이 먹어서도 집이 편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이 먹어서는 집안이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야 노후가 걱정이 안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때 열심히 뛰면서 여러분들 재산을 증식시키고 네트워크를 키워서 안정적으로 됐을 때 노년이 됐었을 때는 편안하게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다니고 싶은데 돈 걱정이 다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려면 젊었을 때 열심히 뛰고 진짜 집안이 편안한데도 내 꿈 때문에 뛰어다니는 분이라면 대단한 분들입니다. 집안이 편안한데도 그걸 박차고 나가서 내가 사업을 한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돈이 있고 성공하는데도 더 큰 성공을 뛰어다닌다? 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사업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공하면 정말 성공했는데 더 뛰어다니고 싶은 게 우리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의 목표를 잡고 또 뛰는 거예요. 그게 행복하니까. 그래서 이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것 중에서 투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내가 자료를 사는 거, 노트북을 사는 거, 스마트폰을 좋은 거를 바꾸는 거 이건 투자입니다. 그러나 내가 식탁을 뭐 좋은 거로 바꾸는 거, 텔레비를 좋은 거로 바꾸는 거, 차를 좋은 차로 바꾸는 거 빚져가면서 이거 절대 적금입니다. 그건 없어도 됩니다. 굴러가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차. 내가 사는 집이 여러분들 다이아몬드도 그 집이 내 집이 아닙니다. 비만 안 새면 되고요. 춥지만 않으면 돼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우뚝 서야 됩니다. 그 과정들이 다 여러분들의 삶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못한 게 뭐냐면 옛날 지하 단칸방에 살았던 것부터 내가 사진을 찍어놨어야 되는데 그걸 못 찍은 게 지금 한이에요. 얘가 창원 아파트에 15평 연탄 보일러에서 우리 신혼생활을 했거든요. 그전에는 지하 단칸방에서 내가 혼자 자취됐고 그러면 향원 아파트 15평 연탄 보일러에서 우리가 자취했었을 때 우리 딸을 거기서 낳았어요. 딸이 면탄 가서 맞아 죽을 뻔했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한신 아파트 향원 아파트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율전동에 하면 라이스빌라, 마리 라이스빌라지. 그냥 화장실이 새는 집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때 김성훈 사장이 기어다닐 때. 우리는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널찍한 집에서 산 줄 아세요? 제가 금융위원 다니니까 무슨 부잣집 태어난 착각하고 있어요. 아닙니다. 화장실은 뭘 떨어지면 우산 들고 들어갔다니까요. 뭐가 떨어지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여러분도 그런 분 계세요? 화장실에 뭐가 떨어지는지 모르고 사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그런 환경에서 제가 견뎌냈기 때문에
가난이 뭔지, 가난한 사람 심정이 어떤 건지 제가 잘 압니다. 예.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시고 한번 겪어보세요. 그것도 재산이고 그것도 누가 대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투자하고 비용하고는 구분을 정확히 하셔야 되고요. 커피숍 같은 거, 커피 사 먹는 거 가능한 자제하십시오. 좀 커피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테이크아웃만 이렇게 된다는데 가능한 뭐 좋아하는 분들이 한 잔 사 먹는 것까지 제가 뭐를 못하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안 돼요. 우리 아메 커피 타가지고 보온병에다 타고 다니면서 여러분들 다 드세요. 그것도 주변 사람한테 우리 사업을 알리는 방법 중 하나고요. 내가 믿을 만한 제품을 내 제품을 내가 쓰는 것도 사업가의 자세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도 나는 이 스타벅스 커피가 진짜 이걸 먹으면 행복하고 하다 그러면 그럼 드세요. 그렇게 행복하고 그거 드셔야지. 그러나 가능한 그런 병을 아끼고 담배 피는 것도 하루에 한 각씩 피는 거 아끼면요 몇천 원씩 전략이 돼요. 이거 한 달이면 큰 돈이 되고 1년이면 100만 원, 200만 원 되는니다. 이런 병을 아끼면 건강도 좋고 그렇죠? 좋다는 얘기예요. 식사. 자, 식사나 외식 같은 걸 많이 하게 되잖아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식도 거의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아침 조식, 프로테인 같은 거로 조식하세요. 우리도 아침 조식합니다. 거의 특별한 것만 아니면 거의 아침 집에서 하나 먹습니다. 우리 조식 다 먹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가 배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죠? 조식하니까 배도 들어가고 건강도 좋아지고요. 너무 좋아. 우리 사업도 되고 PB도 올리고. 그래서 조식을 하시고요. 가능한 외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 마스크를 쓴다 해도 외식할 때는 마스크를 벗어야 되잖아요. 거의 6m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로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가능한 외식도 자제하는 게 좋고요. 조식을 집에서 해 드시고 그다음에 조식을 들고 다니면서 드시면 더욱 좋고요. 이게 그래서 건강 체크하시면서 병장을 감하는 것도 있어요. 조식, 맨지패, 골든패, 그다음에 우먼패 이런 거 가지고 SOP에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요거는 제가 뭐 높아시면서 드린 말씀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돈을 빌리는 일도 하지 마십시오. 돈도 잃고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100%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일도 하지 마시고 돈을 빌리는 일도 하지 마십시오. 내가 돈이 진짜 필요하다면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라도 내 거를 만드셔야지. 그래서 만일에 진짜 내가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린다. 그러면 진짜 대안을 가지고 빌리셔야 되고 빌려주는데 어쩔 수 없나 빌려준다. 그러면 아주 그냥 줄 생각하고 빌려주지 않는 한은 사람도 잃고 돈이 이렇게 된다는 거. 그럼 우리 사업도 망가집니다. 자, 요까지 있는 말씀을 드리고 자, 이제는 정리 시간이 어떻게 돼요? 1시간 10분. 네? 1시간 10분 됐죠? 자, 이제 정리하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무리를 좀 해 가겠습니다. 자, 제가 매일매일 제가 산행을 하면서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말씀 좀 드립니다. 물론 건강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가 산행을 합니다. 요즘은 느끼는 게 제가 묵리에 살면서 앞에 보면 이제 시궁산이라고 있고 뒤에 보면은 무슨 산이 있는데 그 시궁산을 매일매일 박경사하고 올라갑니다. 어떤 때는 영하 5도, 6도, 거기는 여기보다 평균 2, 3도가 떨어지니까 더 추워요. 6도, 5도 정도 할 때는 나가기 싫습니다. 춥죠. 원래 싫죠. 그렇죠?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불 속에 더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거의 뭐 이불 속에 있는 법이 거의 없어요. 자, 근데 제가 5, 6도가 되더라도 가긴 싫지만 반드시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경쟁에서는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공자의 마인드예요.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하기 싫은 걸 했을 때 이기는 게 쉬워요. 근데 내가 하기 쉬운 것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더 쉬운 거죠. 그게 경쟁이 더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가 그런 겁니다. 내가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저는 강행을 합니다. 그럼 경쟁자가 거의 없어집니다. 독식입니다. 독식. 세상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나 혼자의 어떤 그 싸움이지만 일어납니다. 예,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옷 입고 나가면은요, 그때만 잠깐 춥지, 산을 올라가는 순간부터는 힘이 들죠. 그러면 일단 산에 올라갈 땐 잘 왔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일단. 그런데 경사가 거의 30도 정도 됩니다, 이게. 몰라. 정확히는 재보자면 30도 정도 되는데, 가파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힘들잖아요. 이게 거의 한 1.5km 정도가 이제 그런 데로 올라갔다가 평지를 걷게 되는데, 자, 제가 왜 이런 예를 드리는가? 여러분들 목표를 가지고 갈 거예요. SP 가겠다, 다이아몬드 가겠다, 목표를 가지고 됩니다. 우리도 산을 오를 때는 목표가 있는 거죠. 정상을 올라와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뭐 체력 단련을 하는 게 그 목표인데, 제가 곰곰이 올라가면서요, 어떻게 하면 이 정상을 내가 쉽게 갈 수 있을까? 30도 경사를 딱 올라갈 때 보면요, 앞에 딱 보면은요, 딱 지쳐버립니다. 그걸 내가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매일 다이아몬드 가야지. 아까 단기 목표, 중기 목표, 장기 목표를 제가 정했는데, 단기 목표가 명확해서 그걸 실천에 옮겨야만이 중기 목표가 보이는 거예요. 중기 목표가 달성되면 장기 목표가 쉬워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산을 올라갈 때 이 30도 각도로 올라가지만 힘이 들더라고. 가파르니까. 그럴 때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저 고지가 저긴데 그걸 보고 올라가면 중간에 올라가도 몰랐는데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앞만 보고 가요. 앞만 보고 간다는 얘기 뭐냐? 땅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30도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내 발끝을 보고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면 이 30도 각도가 평지예요. 약간 힘든 건 느끼지만 평지 걷는 것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지 걷는 것처럼 계속 가는 거예요. 약간 힘들게 계속 가다 보면 약간 숨은 가파르지만 올라가요. 그럼 느낌상으로 보면 거의 정상까지 왔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지까지. 그러니까 한 100m 하는 게 딱 보면요, 저기 다 왔네? 그러면 그 정상을 보더라도 힘이 안 들어요. 자, 이걸 왜 제가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목표는 3%든 6%든 가든 9%든 가든 그 3% 성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앞을 발 밑을 바라보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면 6% 오는 거예요. 그래서 9% 가다가 10% 가게 되는 겁니다. 18% 가게 되면은 내가 SP가 보이기 때문에 SP에 대한 내가 목표를 가져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자, 두 번째는 정상에 오를 때 높을수록 골이 깊어져요. 내 목표가 다이아몬드면 저항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올라가는 산이 정상이 높으면 높을수록 골이 깊다는 얘기는 그만큼 저항이 크다는 얘기예요. 만일 높은 산을 올라가는데 저항이 없다면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평지와 똑같은 거지. 히말라야 산이 높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 정상을 정복하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올라가면 크레파스 있고 얼마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까? 그럼 위험이 도사리지 않는다면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정상에 대한 가치가 없는 거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기꺼이 감수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계곡이 있고 골이 깊어지는 부분을 알면서 피해서 올라갑니다. 스릴이 있죠. 앞만 보고 올라가다 보면 평지를 걷는 것과 똑같은 느낌을 걷는 거예요. 3%, 6% 그런 마음으로 가보십시오. SP가 50배가 PT가 가지면은요, 그 다음부터는 정상을 보고 올라가도 전혀 여러분들이 흔들림 없습니다. 당연히 이런 거, 이게 있는 거네.
이렇게 가다 보면 이런 길로 가게 되고 이런 길로 가다 보면 이런 과정들은 내가 극복할 수 있겠네. 이러면서 여러분 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SP, 파운드 PT 갈 때까지 앞만 보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평지와 다름없는 느낌을 받아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상을 올랐을 때는 뭐냐?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먼 희망을 볼 수가 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멀리 세상까지도 내 영역으로 만들 수 있다. 낮으면 낮을수록 내 영역은 작고 내가 얻고자 하는 건 더 적을수록 내 파이는 작아진다. 꿈이 크다면 여러분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가라. 큰 희망을 갖는 여러분들이라면 계곡의 저항도 극복하면서 즐기게 가면서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그 정상에 올라갔을 때 분명히 우리는 더 넓은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내리막길이 있겠죠. 내리막길이 뭘까요? 우리가 꿈을 이뤘을 때 즐기는 행복감. 이건 자자손손 명문의 가문을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 나가고 있다. 더 이상 가난은 내 이 세상에 더 이상 물려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만들어가는 과정들입니다. 이 생각만 해도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런 도구가 아니라면 너무 여러분 행복하지 않을까요? 맞죠? 우리 추진주 사장님. 여러분들 맞다면 요거로 환영하고 표시를 하세요. 이런 거 표시하십시오. 자, 다 여기서 제가 보고 있는데, 자, 그래요. 우리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꿈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이 높은 산을 우리가 정복하고 그 꿈을 향해서 지금도 한바람을 디디고 있습니다. 시련이 크면 성공도 크는 거고 더 큰 보람을 느끼는. 고난이 있으면 고난 항상 성공과 비례하는 거예요. 반비례가 아니에요. 비례하는 겁니다. 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오프라인 미팅을 하지 못합니다. 자, 이것이 끈이 아닙니다. 온라인 미팅에서도 더 우리가 그 장점만 될 수 있어요. 저 지금 군산에서도 들으실 거고, 부산에서 들으실 거고, 원주에서 들으실 거고, 인천에서 들으실 거고, 서울에서 들으실 거고, 또 양주에서 양평에서 들으실 거고, 시간과 공간 관계없이 초월해서 어디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총리다라는 마음으로 또 여러분들 꿈을 향해서 자영사업이라는 개념을 확실하게 여러분들 가지셨을 때 그게 가능해요. 이건 누구를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스폰서를 해서 하는 사업도 아닙니다. 오로지 나와 나의 가족, 내 파트너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겪어나가고 있다. 그래서 온라인 미팅이 영상교육 지속이 앞으로 될 겁니다. 이 코로나가 완치된다 하더라도 아마 이 영상교육은 계속 진행될 겁니다. 이게 3개월 이상 진행이 되면 다시 원점 들어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이 상황을 이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고, 진짜 메모하고 여러분들 모든 제가 말씀드리면 메모하고 집중하고 경청하고 이것을 실천해 나가는 여러분들이야만이 답이에요. 우리가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답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전달 사항은 전화로 일일이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카톡방을 수시로 체크하고 보셔야 됩니다. 습관화되어야 됩니다. 매일 습관에서 카톡방을 수시로 여러분들 체크해 들으셔서 스폰서부터 무슨 메시지가 왔는지, 무슨 전달사항이 왔는지 체크하셔야 하셔서 여러분 파트너한테 전달해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가라면 아침 저녁에 여러분들이 ABN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신제품이 나오고 프로모션 되고 있는지, 내 PB는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누가 신규로 들어왔는지, 누가 탈퇴했는지, 누가 뭘 반품했는지 이걸 수시로 체크해 나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PT 리더들에 대한 방에다가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올리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래도 LS별로 제가 전달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스폰서한테 물어보시면 더 정확한 답을 얻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무조건 마스크 착용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지금도 무조건 마스크 착용하고 사람을 만나기를 제가 당부드리고요.
식사할 때도요. 이 가능하면 얘기를 하지 마시고 밥만 그냥 드세요. 그냥. 거 식사할 때 그냥 내가 혼자 밥 먹고 빨리 마스크 쓰시고. 그리고 가능한 자제하는 게 좋고요. 커피도 가능한 여러분들이 같이 마시는 거 삼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2단계에서 2.5단계로 올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이게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마스크만 잘 착용해도 우리가 충분히 이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고 이 그 감염이 예방할 수 있다라고 지금 교회에서도 뭐 600명, 700명 참석하는 교회에서도 마스크 잘 착용해가지고 전염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그러는데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가 이 코로나가 만일에 우리 리더들 중에서 누군가 한 사람에도 발생되면은요 사업에도 크게 지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 주시면서 오늘 제 이 일요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다 하셨습니다. 건강 유념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이 화이팅!